요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 혹시 서점에서 구경이라도 해보신 분? 우리 본부장님 빼고는 없나요? 뭐 이거 장인선 사장님도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미경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입니다. 탑입니다. 탑. 예. 이분이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쓰면서, 리부트가 무슨 뜻이냐면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동을 걸고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책에서 생존 전략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생존 전략 4가지. 첫 번째 파트에서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온택트예요. 온택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택트는 뭐예요? 비대면이요. 만나지 않는 거. 컨택트가 접촉하는 거. 그래서 컨택트 렌즈라고 하잖아요. 눈에 접촉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거든요. 그래서 언택트는 안 만나는 건데, 온택트는 그럼 어디서 만나는 거겠어요? 만나긴 만나야 돼, 우리가. 근데 어디서 만나요?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택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이든 간에 온택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 얘기하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냐면 디지털화로 변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온택트, 온라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이용한 그런 디지털 기기를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제 50이 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시작돼요? 안 보여, 잘 안 들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 애텀이 주문 좀 하라 그러면, 나 이거 안 보여서 못해. 이런 거 복잡한 거 못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디바이스 기기 잘 써야 되고, 중국은요, 순자 사장님 중국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느낌에? 선진국인 것 같아요. 최근에 다녀오신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중국은 많이 다녔어요. 중국 많이 다니셨구나. 중국은 정신적인 건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고속철도가 시속 몇 킬로 다니죠? 우리 KTX 몇 킬로 다니죠? 298 정도 찍어요. 제 최대 그 직선거리에서 298, 그러니까 한 300 정도 찍는데, 중국의 고속철도 몇 킬로 다니까요? 한 600 하나요? 600. 비행기 속도, 비행기 속도. 여객기 속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이패스 같은 것도 다 돼 있고요. 심지어 7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들도 뭘로 결제하냐면 페이로 결제, QR, 알리페이나 위신, 그러니까 위챗으로 이런 걸로 결제를 한다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중국에서는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인디펜던트 워커예요. 이건 뭐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없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몸담으면 직장이 가족처럼 나를 생각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재택근무로 돌렸죠. 다들 이제 집에서 근무해. 그리고 일부 필요 없는 인원은 어떻게 해요? 내보내죠. 그래서 내 일자리라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디펜던트는 뭐냐면 독립적인, 그러니까 직장이란 게 없어도 내가 독립적인 1인 기업, 1인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워커,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세이프티예요. 세이프티는 안전성인데, 요건 제가 사진 보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번에 통계가 나왔어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죠. 어제 뉴스에도 떴어요. 출산율이 0.8 밑으로 내려갔어요. 0.8 밑으로. 부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제2의 도시고, 부산은 0.75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애들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사실 이제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냐? 간단해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으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죠. 출생 인구는 떨어지고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아마 206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뒤에는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대한민국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1위 대한민국. 제일 안 낳아요. 사람을 겁나 많이 안 낳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1 하고 있고. 자, 어쨌든 2020년에 세계 합계 출산율 현황을 보면, 보시면 북한보다 적죠. 북한이랑 통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계 평균이 2.4명이에요. 2.4명인데 우리나라 1.1도 굉장히 많이 잡았을 때 1.1. 회복됐을 때 1.1 정도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이란 걸 읽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뭐냐면 지금 한국이 뭐 하고 있다? 수축하고 있다. 수축한다는 건 쉽게 뭐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단군 일에 처음 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 코로나로 비대면이 증가하고 이런 생존 전략이 필요해지는 거죠. 리부트 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부동산 전망 한번 봅시다.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부동산 오를까요? 내릴까요?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오늘 오다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전세제도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어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전세금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을 형성하고 있냐면 전세금만 다 합치면 500조랍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500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세금이 있는 거예요. 시중에.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맞아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자산이 편중되다가 지금 망해가지고 막 헤어나지 못하는 국가 있잖아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 20년 전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거기는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 대부분의 50대, 60대가 자산 비중을 다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OECD 선진국들은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부동산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거든요. 한 40% 정도 포트폴리오를 보면. 우리나라 아직도 막 70% 거의 그냥 100%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바뀌는데 왜 바뀌냐면 객관적 수치가 있어. 지금 가장 많이 현금이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 어딜까요?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 시장이 역대 최고의 예탁금이 지금 생겼는데 주식 계좌에 사람들이 돈 들고 있는 게 지금 52조를 들고 있답니다. 근데 52조가 주식을 산 돈이 아니고 예탁금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52조가 주식 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있고 이게 100조가 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왜냐면 부동산기를 일단 막아놨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제로 금리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 그러면 사실 전세라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여기 사장님이 집을 하나 내놨어요. 그래서 전세 3억짜리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사실은 제가 3억을 뭐 한 거예요? 이분한테 빌려준 거예요. 사금융이에요, 사금융. 근데 이자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3억이란 목돈을 갖고 은행에 넣어놔서 되고 금리가 괜찮던 시절에는. 근데 이제는 제로 금리니까 돈을 넣을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 형태들의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년 전에 일본 상황을 하고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축해. 우리나라는 쪼그라들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딘가는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세계 평균이 아까 2.4명이니까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8천만 명이 늘어났어요. 전 세계 인구 80억 넘고 한 100억까지 갈 거예요. 그럼 어딘가는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곳은 우리가 가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개인들은 할 수가 없죠. 개인들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애터미란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글로벌로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중국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확장성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부트에 맞는 게 애터미 비즈니스인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온택트하고 디지털 인포메이션 해야 돼.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데 애터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 떴어요. 8월 달에 뭐라고 떴냐면 시각 효과 전문 기업 MOFAC, 모팩이라는 이 기업과 MOU 체결을 했어요. 기술 제휴.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혹시 1000만 넘은 영화 중에서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 나오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 있잖아요. 다 이 회사에서 CG한 거예요.
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 회사에서 했고, 모펙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한 200여 편 정도를 다 제작했고,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회장님 뭐 하시면 이런 거 하고 계세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찍고 있어요. 표정, 요거 지금 다 360도 카메라에서 요 표정을 찍어가지고 이걸 3D로 입체로 만드는 거예요. 회장님을, 가상의 회장님을.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만드는 거, 이제 장비들 입고 동작, 모션 요런 것들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그럼 지금 이거 왜 할까? 이거 왜? 왜? 이거 왜 해요? 자, 순자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한대요. 아, 나 이제 애터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좀 괜찮은 사람 만났어요. 애터미가 뭐예요? 저 뭐 제품을 써봤는데 제품 싸고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사업성이 어떻게 돼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누구를 불러요? 회장님. 아, 스폰서님을 부르면 좋은데 이분을 부르면 돼. 대스폰서. 이분이 가상 증강현실로 탁 스마트폰을 켜면 테이블에 나타나.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설명해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CEO가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좀 감동받은 게 뭐냐면, 만약에 1조짜리 기업의 CEO면 이런 거 굳이 고생스럽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분은 정말 100년 기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온택트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뭘로 가냐? 애터미는 XR과 퍼스널 플랫폼으로 간다는 거예요. 퍼스널 플랫폼은 뭐냐? 지금 스마트폰으로 애터미 주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쇼핑몰을 어떻게 바꿔준다? 다 개인 쇼핑몰로 바꿔준다. 그러면 순자 사장님 친구분한테 링크를 딱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이게 뭐야? 나 개인 쇼핑몰 하나 오픈했어. 아이고, 무슨 수선만 하던 것이 어떻게 쇼핑몰을 오픈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 그랬더니 김순자 사장님 딱 사진이 뜨고 스토리 같은 게 뜨고 내가 애터미에서 좋아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개인 퍼스널 플랫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리부트에서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인디펜던트 워커가 돼야 된다. 독립적 사업자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애터미는 1인 사업이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두 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연금성 소득을 받게 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세이프티. 세이프티는 안전성인데, 사실 우리 몇 번 겪었어요. 요 다 뭐가 들어갔었어요, 그때? 요거 들어갔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치약에. 그래가지고 막 리콜 사태 일어나고, 치약만 그랬어요? 또 뭐가 그랬죠? 물티슈 그랬고, 또 여자분들 생리대 그랬어요. 그런 큰 이슈들이 터졌을 때 애터미 제품은 어떻게 됐어요? 다 품절됐어요. 품절. 구매를 못해. 구매를 6개월 동안 생리대를 구하지를 못해요. 하도 사람들이 애터미께 안전하다니까 다 애터미 것만 사는 거예요. 그걸 또 어른분들은 사걸레라고 표현을 하대. 생리대. 그래서 저기 뭐 위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놈의 사걸레를 국장인데도 왜 못 구하냐고 막 핀잔 받고 그랬어. 아니 뭐 국장이나 뭐나 나도 소비자라서 저도 주문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딴 사람들이 더 빨라. 그래서 막 6개월 동안 여성분들이 사걸레를 못 쓰고 뭐 하여튼 사걸레 파동이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치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 리부트에 나왔던 모든 내용이, 4가지 모든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애터미란 비즈니스 안에 들어가 있다. 애터미 비즈니스를 내가 선택하면 리부트 안 읽어도 돼요. 생존 전략 그대로 다 애터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이 뭐냐면 사기라는 책입니다. 사기. 사기 들어보셨죠? 사마천의 사기는 왜 가치가 있냐면 최초의 역사서예요. 동양 최초의 역사서인데 그 장기를 둘 줄 모르지만 장기가 뭔지는 알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게 초한지거든요. 유방과 항우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기는 재밌는 게 여기 화식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화식열전이 뭐냐?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놨어. 최초의 역사서인데. 사마천이 그걸 써놨는데, 화식열전 속의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요렇게 해서 땡땡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땡땡. 뭐 해서 돈 벌었을까요? 땡땡해서 돈 벌었습니다. 업종이죠, 업종. 어떤 업종? 미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 미용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업. 아, 대부업 아닙니다. 작게 보면 대부업도 맞나? 장사해서 돈 벌었어요. 근데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 원리가 아주 심플해. 오늘날에는 금이나 달러 같은 게 가치가 있죠. 이 시절엔 뭐가 가치가 있었겠어요? 쌀, 비단, 요런 것들. 그러면 이분들이 돈 버는 법
아주 단순해요. 쌀값이 어떨 때 사? 쌀 때. 풍년 같은 거 들었을 때 쌀을 싸게 매수해. 그래서 언제 팔아요? 흉년 들었을 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식열전의 부자들은 되게 단순해요. 평가가 별로일 때 사고 좋을 때 판다요. 그럼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다단계 하면 인식이 어때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아주 별로예요? 아주 별로야. 아주 별로. 근데 애텀이라는 아주 특이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나왔어. 그리고 XR이라는 가상현실, 그 다음에 리부트에서 얘기했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이런 아주 특수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났어요. 그럼 다단계 인식이 매우 별로야. 그럼 언제 해야 돼요? 별로일 때. 별로일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별로일 때는 경쟁자가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순자 사장님 있잖아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애텀이 아니야? 그러면 애텀이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 알긴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선크림이랑 물티슈랑 비비크림 쓰는 사람들 많아요. 다 알아. 회원가입도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조회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 죽어 있어. 코드가 죽어 있어. 자기가 그 구매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가입을 시켜요. 근데 사업하자 그러면 사업하자 그래, 너나 하라 그래. 너나 하라 그래. 그럼 땡큐라니까요. 나도 같이 하자 그러면 그때는 경계해야 돼요. 그 시대가 오면 경계해야 돼. 안 돼, 안 돼. 경쟁자가 너무 많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크게 덕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